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를 조명해보고 여기서 전략에 대한 힌트 꼽아볼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5개 이슈에 대한 이야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실이 있었다.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네.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또 이 이야기 하실까봐 안 꼽으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한번 선거래반에 다시 신저가, SK 하이닉스 역시 뭐 뉴스에도 반응 없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서요. 대표님, 네. 왜 내리냐 이 질문은 안 드릴게요. 언제쯤 정말 바닥이라는 신호가 나올 수 있을까요? Why? 왜? When? 뭐 그렇죠. 이런 거. 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Why와 when 중에 when이 더 궁금합니다. 그거를 알 수가 있을까요? 예, 근데 지금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오늘 날씨 좋습니다. 네. 맞아요. 좋습니다. 네. 차라리 좀 환기도 하시고 예, 기분도 전환하실 겸 산책 나갔다 오시는 게 어떨까요? 당분간 보지 않아야 되는 거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래서 when? 네. 그렇게 지나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난 그러니까 패턴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한번 줄줄 밀리다가 한번 반짝 들어올리고 그 저가를 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패턴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돌아설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뭐 그냥 갖다 붙이게 되면은 요즘 또 장중에 스팟 디램이라고 나오죠. 네. 뚝뚝뚝 떨어집니다. 아, 그 가격과 연동돼서요? 그것도 그렇고 게다가 또 지금 한때 그런 얘기 중국이 봉쇄돼 있는데 네. 그 상황 쪽에서 그래도 중국의 헤드쿼터 이게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네. 제조업과 관련된 쪽에서 약간 좀 정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2차 전지도 봉쇄 얘기 나올 때 오히려 기회라고 해서 저가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많이 안 흔들렸잖아요, 대표님. 저가면서 할까요? 어떡할까요? 네. 그게 근데 가장 궁금해요. 사실은 이 정도 가격대면 괜찮나? 서서히 모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던 분들도 이번 주의 흐름을 보시고는 내 선택이 맞았나 흔들리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 네, 그래서 그냥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네. 뭐 보통 얘기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즉 공급이 누가 더 들어올 수 없는 시장이죠. 아무리 이제 우리 이쪽 시장에 가서 뭔가를 해보자라고 할 수 없는 시장 점유율 막대한 1, 2위 네. 그리고 그 밑에 따라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위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공급 변수는 별로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럼 반대로 수요 측면을 봤을 때 네. 지금같이 이제 점점 고도화로 들어가는 시기에 수요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점진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공급이 뭐 살짝 조절하다가 수요가 점점 늘어난 거 반영한다. 아주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네. 여전히 공급자 우위 시장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걸 보게 되면 사는 건 맞는데 네. 이왕 하는 거 지금처럼 주가가 밀리면서 좀 당장 돌아설 것 같지 않으면 사시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마음도 그거를 짧게 좀 나누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비메모리보다는 그래도 이제 디램 네.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더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만 보면 차라리 그러면은 똑같이 떨어지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나은 대안일까요? 이번에 TSMC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 깜짝 놀라셨을까요? 분기 매출이 네. 20조가 넘었고요. 영업이익이 10조대가 다 돼갑니다. 와, 대단하네요. ROE,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무슨 50%대 네. 이런 회사가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매출 한 7조 정도 뭐 되죠. 왔다 갔다 하는데 매출이 7조면 뭐 합니까? 수율이 안 나오는데. 이 그런- 수율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외국인도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이제 그런 쪽을 봤을 때 메모리 잘하는 거 알아. 네. 성장 동력 what? 그랬을 때 이제 얘기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위축되는 측면들이 높지 않나 싶은데 그냥 지금은 그냥 뭐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직 지금 여기서 액션을 취해서 대응할 수 있는 단계가 없다 보니까 일단 사시고 싶은 금액을 놔두다가 네. 차라리 다른 쪽으로 사는 게 어떨까? 그렇다면 네. 일단 반도체 투톱의 기다림의 시간 너무 길어질 것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차라리 그 금액으로 어디를 볼까요? 반도체 그 하부에 있는 그 사이클의 하단에 있는 종목들을 볼까요? 아니면 그 외를 보는 게 맞을까요? 요즘은 실적 장세입니다. 네. 이런 금리가 올라가는 기조에서 실적 잘 나온다. 부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중소형은 괜찮다?
네, 앞서 해성 DS 실적 발표했죠. 네. 그리고 장중에 쭉 가버립니다. 맞아,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라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네, 뭐 리뷰도 안 하고 뭐 그런데 뭐 괜찮습니다. 예. 아우, 저희가 네. 한번 대표님 특집 코너를 마련하는 걸 아이,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예, 예, 뭐 네. 제가 알아서 그냥 그랬었다라고 과거로만 얘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잘 갔습니다, 여러분. 아, 네. 예. 그런 쪽에서 지금 차라리 노리신다면 DDR5 쪽을 노리시는 게 좋겠다. 아, 네. 안쪽에서 그중에 실적 잘 발표했던 뭐 ISC 최근에 좀 약간 밀리고 있죠. 이것도 흐름 봐서 다시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도 반도체 때문에 주가가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많이 좀 내려온 자리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한번 들어가 봐도 될 만한 자리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원익 QNC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성과가 괜찮을 텐데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부진해서 실적은 올해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장이 못 알아주는 종목들 이런 거 소외된 종목. 찾아가면서 대응하는 게 더 훨씬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좀 작은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 텐데요. 첫 번째 이슈 후반부에 나왔던 실적 키워드를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이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게임주 가운데서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렇게 대장주격의 종목들에 대한 실적 우려가 커지면서 섹터 전반에 대한 그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오히려 활용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일단 이 실적 시즌은 넘겨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금요일인데 우울한 주제 두 가지로 떡 시작을 하시네요. 네. 일단 안 좋은 것부터 시작하고 좋은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좋은 게 가보죠. 네. 계속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플랫폼 관련된 쪽 아니면 작년 말에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여서는 대표적인 주자들 이런 쪽에서 최근 들어서 뭐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신산업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의 가장 큰 특징이 그냥 성장주지만 성장주에서 지금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적.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성장주 개념은 과거에 앞으로 이렇게 성장한다더라. 그래서 어떤 스토리와 함께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더라라고 하는데 막상 나오는 실적은 적자 아니면 요만큼 쥐꼬리만큼 나왔던 실적들이 이게 이제 성장주로 안 바라본다는 얘기 같고요. 네. 게다가 또 플랫폼주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올해 이만큼 성장하고 내년 이만큼 그래서 지금 주가가 그를 미리 선반영하는 정도 네. 이렇게 바라봤는데 이게 만약에 그러면 선반영하다 보니까 비싼 수준이겠죠. 근데 올해 이만큼 성장할 거야 했던 게 약간 하회된다. 그러면 그 비싼 게 타격을 받겠죠. 그렇죠. 네. 그 실망 매물은 바로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성장 얘기하는데 네. 금리 인상기에는 실적 좋아지는 게 성장주다. 그냥 딱 숫자로 확인된 흐름이 그게 확인되지 않고는 성장주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그냥 실적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접근 시기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금리 인상기의 이쪽은 어떨까요? 보험주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연결이 좀 되네요. 카카오의 이야기가 또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저희가 계속 주목을 했던 게 보험주잖아요, 대표님. 그런데 네. 이제 뭐 카카오가 뛰어든다고 해서 이게 악재인지 호재인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이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네, 금융주의 시각을 보면은 일단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게 일단 첫 번째는 국내 은행주들 보면은 금리 오른다며. 네. 근데 왜 이래? 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대출이 재개가 되면서 기대감은 높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진도 중요하겠는데 그러니까 그 생길 수 있는 이제 피죠. 그러니까 네.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은행 쪽은 그 예대 마진이 확대가 되는 걸 가지고 또 곱하기 대출을 직접 해주는 Q. 네. 이게 중요한데 대출을 그동안 못 해줬다가 이제 신정부 들어서면서 좀 변화가 되겠지 하는 쪽에서 딱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내리고 있네요. 아하. 예, 살짝 고점에서 내리고 있네요. 네. 왜 그러냐면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겠군요. 네, 그럼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네. 카카오가 손해보험업을 진출한다는 것도 네. 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수익성 측면에서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재료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같은 파이에 들어온다라는 네.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도 보험업계 쪽에서는 손해보험도 네. 이쪽에서도 이제 약간 출혈 경쟁이나 아니면 또 경쟁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좀 큰 상황들이고 아니면 또 혹시나 모르는데 카카오가 아예 그냥 또 조금 좀 작은 회사들 인수하려고 또 시도도 하지 않나. 그럴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나올 때 또 변화 요인들은 체크해야 되겠지만 네. 이럴 때일수록 체력 갖고 있는 보험회사가 어디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그러니까 어느 환경 변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체력적으로 좀 충분한 변화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어딘지를 보고 따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쪽인데 네.
그런 관점에서 한때는 뭐 한화생명 같은 경우도 생보사지만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변화 요인들이 되고 있다. 또 오늘은 롯데손해보험. 정말 강하더라고요. 특별히 왜 강한 건가요? 네, 체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거군요. 그렇죠. 실적에 대한 변화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부각을 받는데 네. 이런 것보다 그래도 말씀하셨던 펀더멘털로 돌아가자. 네. 그럼 아직까지 여전히 자산 건전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따졌을 때 현대해상이 제일 낫겠다라는 쪽인데 네. 이 부분은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도 금융주 실적 발표되면서 금융주 쪽 뭐 JP 모건도 그랬고 어제도 뭐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흔들리죠. 네. 실적이 또 업체마다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금리 인상기에 다 좋다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따질 건 따져보자. 이렇게 선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팝콘 시대가 다시 온다. 이렇게 저희가 헤드라인을 뽑아봤습니다. 대표님, 네. 마지막으로 영화관에서 본 영화는 늑대와 함께 춤을. 너무 많이 가셨다. 죄송합니다. 저도 예. 조금 됐는데 네. 좋습니다. 네, 예. 그러면 네. 팝콘 시대가 왔다라는 거. 영화관을 갈 또 하나의 의미가 생겼다. 그런 의미에서 기대를 해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지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오늘 이 뉴스 나오면서 아침 장전부터 나왔었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살짝 높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역시나 항상 보면은 그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는 격언답게 대부분 약간 고점의 맞아요. 모습을 네. 내몰고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중요한 건 또 리오프닝 관련돼서 뭐 전면적인 해제보다는 또 약간 뭐 마스크도 아직, 여전히 네네. 예, 이런 상황들인데 그래서 아마 이슈 노출과 관련된 쪽에 대한 해석들로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영화관 관련된 쪽 쇼박스나 또 뭐 NEW 그리고 또 지금 이어지고 있는 CJ CGV 네. 이런 쪽으로는 관심이 높은데 이쪽도 보시게 되면은 영화관은 가겠죠. 저기는 와, 몇 년 만이야 그러면서 가겠죠. 갔는데 한 사람당 15,000원입니다. 그러면 네. 저희가 그 OTT 시스템에서 네. 보는 영화, 거기서 즐기는 드라마 이거에 너무 그 사이에 2년 동안 익숙해져 버렸을까요? 그렇죠.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데 네. 좀 지루해 좀 넘기자 하는데 여기 영화관이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쪽도 생각해 보게 되면 초기에는 그래도 오랜만에 가보자. 네. 수요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오른 영화 티켓 값이나 그리고 또 수요가 그를 꾸준히 맞춰줄 수 있을까는 아직 모르겠고요. 또 영화는 가장 중요한 게 영화가 재밌어야죠. 그래 영화관을 가죠. 그렇죠. 네. 명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작이 흥행할 만한 게 좀 나오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일정이나 관련된 부분들 지연됐던 영화가 나오느냐 네.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확인할 게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뉴스에 팔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화장품주의 움직임이 강했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이슈가 나온 이후에 만약에 매도를 오전에 못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마스크는 계속 쓴다라는 이 뉴스에 화장품주가 떨어지는 걸 계속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화장품 쪽이요? 네. 네, 화장품 쪽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못 팔았다면. 네. 지금 그러면 또 다시 뭐 5월 달인가요? 가면은 또 마스크 또까지도 네. 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또 기다려야 되겠네요. 맨날 기다려요. 뭐 그냥. 알겠습니다. 그럼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더 짧을 수 있는 리오프닝주가 뭘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있을까요? 조금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쪽이요. 저는 그거보다 네. 컨텐츠 공급사가 낫겠다고 생각됩니다. 공급사요? 네. 영화관 가봤더니 너무 비싸더라. 그냥 2달 넷플릭스 결제하자. 아하.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컨텐츠 공급사와 또 확대를 계속 시켜놓았던 대표적인 회사 뭐 에이스토리라든가 네. 그리고 NEW 이런 쪽은 디즈니, 넷플릭스 다 들어가죠. 그렇죠. 네, 이런 쪽이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됩니다. 콘텐츠 쪽에서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벌써 오늘 마지막 이슈 커버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로는 원자재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자재인데요. 네.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초반에는 천연가스, 유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정말 활발했다가 요즘은 곡물 쪽으로 그냥 느낌인지 정말 그런 건지 이쪽으로만 시세가 순환매가 돌아도 강하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이동이 좀 된 걸까요? 전쟁이 안 끝나니까. 네. 거기다가 가격들은 계속 올라가니까 이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하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지바이오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라이신이죠. 네. 곡물 사료 관련된 쪽인데 솔직히 이지바이오가 차지하는 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비중이 상당히 적은데도 주목을 받았네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솔직히. 차라리 CJ 제일제당이나 네. 대상이 올라가야 정확한 건데 시장은 그냥 봐봐 뭐 SK하이닉스나 이런 대형주도 안 가는데 중소형주 가는 게 맞지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조금
예, 좀 그런 것 같고요. 속상은 한데 네. 사실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 자기가 얼마만큼 잘났다, 멋있다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가, 부각이 되는가도 중요하니까 그 타이밍에 맞는 종목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대표님. 그렇죠. 그런 타이밍에는 우리 앵커님의 네. 미모가 예, 죄송합니다. 잘났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 쪽으로 네.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아마 곡물 사료, 그러니까 사료와 관련된 쪽의 곡물 가격들이 움직일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종합상사 쪽, 종합상사. 트레이딩에 또 강하고 또 자원개발 이런 쪽까지 유지돼 있다가 네. 근데 저희가 지난 정부 때 광산 좋은 거 다 팔아버렸더라고요. 저점에. 아, 그러면 이쪽에서는 메리트가 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여전히 보유하고 또 계속 네. 성과를 낸다고 하게 되면 이런 회사들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뭐 비료 쪽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료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료 쪽은 너무 단기 급등한 폭이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은 제외시키고요. 비료는 관심을 계속 올랐지만은 네. 어느 정도 다시 흔들리게 되면 관심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음식료 업체 네. 이쪽도 가격 전가 능력이 뛰어나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쪽에서 선별적으로 종목 찾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예, 종목인가요? 대표적으로 MSC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음식물 첨가제 쪽이죠. 네. 그러니까 즉 조금 더 이뻐 보이고 아니면 또 좀 약간 플레이팅.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맞아요. 그런 네. 쪽에서 강점이 네. 있는 대표적인 첨가 회사. 네. 그리고 또 보라티알이라는 회사는 파스타 좋아하시죠? 그럼요. 스파게티. 그렇죠. 네. 말죠. 예. 네. 그런 많은 거를 네. 가지고 또 직접 이탈리아나 수입하는? 스페인에서 수입해서 국내에 공급하는데 이 공급하는 데가 어딘지 잘 보셔야 됩니다. 아, 신세계 푸드, 네. CJ 프레시웨이 이런 호텔, 레스토랑, 백화점. 이거는 리오프닝이죠. 그렇네요. 네, 잘 알려지지 않은 리오프닝 쪽. 이쪽이 또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주가의 변화도 나올 수 있겠다.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올해 연장선으로 간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종목까지 저희가 확인해 봤고요. 이 중에서 원픽은 뭘까요? 대표님, 바로 원픽을 공개해 주실까요? 어제부터 마지막에 끌렸습니다. 항상. 보라티알. 네. 그러면 오늘 두 가지 호재를 안고 있는 종목이네요. 사실은 이 종목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올해도 성장을 기대한다. 네. 이런 관점 쪽에서 가격 전가 능력이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한 14,000원대 밑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목표가는 16,5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2,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